안녕하세요. 하봉수입니다. 이번에 알아볼 회사는 이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인데요. 어, 예, 전혀 사실 모르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회사예요.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여기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 7월 9일 날 로젠 택배가 패션 큰손 대명학 품으로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대명화학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대명화학은 이 코엘 패션의 이제 모회사죠. 그러니까 이제 대명화학이라는 회사가 코엘 패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코엘 패션이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하는 거죠. 그래서 대명화학이 코엘 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코엘 패션이 3,400억에 로젠 택배를 인수한다. 결과적으로 이제 대명화학이 인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러면 이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?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건 코엘 패션의 회사 홈페이지인데요. 요런 회사 여러 뭐 아디다스나 푸마나 뭐 리복이나 뭐 이런 회사 제가 아는 브랜드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패션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생뚱맞게 여기 필코전자 뭐 이런 게 보이죠? 그래서 요 회사는 이제 패션 회사인데 이 산업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패션도 하지만 여기 이제 콘덴서라고 해서 전자사업 부분 콘덴서 매출이 한 10% 되고 근데 거의 패션 부분 매출이 한 90% 정도인 회사다. 근데 이제 사실 뭐 둘 다 제가 뭐 그 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서 회사의 이해도나 판단은 좀 어렵다. 근데 이제 어쨌든 로젠택배는 좀 신숙한 기업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로젠택배를 인수했다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인수하는 가격 대비 로젠택배의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젠택배가 이제 2020년 한 185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그 이번에 이제 3,400억에 인수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3,400억 대비 이제 그 185억 순이익을 보면 한 5.4%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수하는 가격 대비 순이익은 한 5.4%라서 그렇게 막 싼 가격에 산 건 아니다. 근데 어쨌든 이 로젠 택배가 최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. 그래서 최근 3년이니까 2018년, 19년, 20년 보면 97억, 162억, 185억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최근 3년 동안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2018년에서 19년 사이는 굉장히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고 18년에서 19년 아니죠 19년에서 20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회사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 확 좋아질 때 확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또 이제 증가세가 좀 주춤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순이익이 늘어나냐가 또 중요하겠죠. 근데 기존 수익성이나 ROE가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. 그러니까 이 코엘 패션이 로젠택배를 인수했지만 원래 하고 있던 패션 부분 매출이나 콘덴서 부분 여기서 얻는 수익이 꽤 좋아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%가 넘었었거든요. 기존에.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은 이제 뭐 회사가 물건을 팔면 이제 원자재 뭐 패션이나 옷이나 이런 천 같은 원자재가 빼고 광고나 뭐 운영비,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다 뺐을 때 남는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20% 이상 이익이 남는다는 건 이제 1,000원 팔면 200원 이상 남는다는 건데 의류업계나 패션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20% 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의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. 그리고 ROE도 이제 여기 이제 최근 ROE가 뭐 한 15 정도라고 했는데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죠. 그 회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얼마 버냐.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진 내가 뭐 사업을 100억으로 하는데 그 중에 뭐 ROE가 15면 100억을 가지고 15억을 번다. 20이면 20억을 번다. 이런 개념이라 ROE도 높을수록 좋죠.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이투자 사이트에서는 15 정도로 봤는데 최근 1분기 더 최근으로 보면 사실 20%가 넘거든요. 그래서 ROE가 20이 넘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회사다. 수익성이 좋은 회사다. 그래서 그 로젠테크 인수를 한다고 해서 이 코엘 패션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ROE도 좋고 꽤 좋은 회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물론 PBR은 1이 좀 넘습니다. 그래서 자산 대비로는 뭐 저평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퍼는 11 정도라서 그렇다고 뭐 고평가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ROE가 꽤 좋은 고성장하는 회사는 맞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막 26% 급등한 날이 있어요. 7월 15일 날. 그리고 이제 너무 급등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16일 날 좀 하락했던 8,190원에 소량 매수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
1차 예약 매도가는 이제 워낙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ROE를 앞으로도 15% 정도 유지한다면 한 16,700원까지 목표가를 세워봤는데, 제가 세운 목표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이 된다는 게 아니고, 이렇게 ROE가 높고 꾸준히 회사가 돈을 벌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회사인데, 굳이 1년 내에 16,700원에 누가 사준다고 하면,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면 일부 팔겠다, 뭐 이런 개념이지, 이 가격이 도달한다는 게 아닙니다. 이 가격이 갈 거다라는 게 아니고, 그냥 회사는 좋으니까 갖고 있어 보는데, 이렇게까지 좀 그 16,700원까지 누가 사준다고 하면 좀 팔겠다, 이런 얘기인 거고요. 그래서 그 로젠택배를 그러면 얼마나 싸게 인수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, 로젠택배의 자본 총계,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죠. 순자산이 한 1,400억 정도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실제 자산은 1,400억인데 이걸 3,400억에 인수했으니까 로젠택배를 이렇게 싸게 인수한 건 아니죠. 근데 이제 순이익은 185억 정도니까 5.4%다. 자산 대비로는 다소 비싸게 인수했다. 무슨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,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사는데 그 시세는 3,400억인데 공시지가 있죠? 그 땅의 공시지가는 한 1,400억 정도다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한 1,400억 정도인데 지금 시세는 3,400억이에요.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비싸게 이제 건물을 사는데, 순익은 따져보면 한 월세, 그러니까 월세는 한 185억 정도 나와요. 그래서 월세는 한 5.4% 나온다. 그 건물을 사면 5.4% 정도 월세가 나오는데, 이제 앞으로도 월세가 좀 늘어날 것 같다,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샀겠죠. 그런 것처럼 이 코엘 패션이 실제 로젠테페가 가진 재산보다는 비싸게 인수를 했는데 순이익 대비로는 한 5.4% 정도 된다. 그래서 로젠테페 인수 가격이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출과 이익이 증가 추세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사이 순이익이 꽤나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로젠테페의 순이익은 증가한다. 그리고 그 인수대금을 3,4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, 이게 또 중요할 텐데,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 추가적인 출자 없이 현금과 차입금으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주주들한테 돈을 더 걷어서 사면 조금 그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, 그건 아니고 회사가 가진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활용해서 인수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지금 요거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. 요거 i투자.com,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이제 재무제표 잘 정리해 놓은 유료 사이트인데요.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. 여기서 이제 이 코엘 패션의 재무제표 잠깐 보면 그 유동자산이 1,900억 정도 있죠. 그 중에 현금이 이제 420억, 단기 금융자산이 424억 있는데, 요 현금도 한 400억 정도가 있어서 이제 아까 요 3,400억 인수하기로 한 것 중에 이제 코엘 패션이 한 340억 정도, 뭐 대명하기 1,000억 정도 갖고 있는 현금을 마련한다. 그래서 현금과 차입금으로 한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추가적으로 주주들한테 돈을 더 걷는 건 아니고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돈을 빌려서 인수할 거다, 뭐 이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요 아까 코엘 패션을 소유하고 있는 게 대명화학이라고 했잖아요. 대명화학, 코엘 패션, 그리고 요번에 이제 로젠테크를 인수하려고 CF 인베스트먼트라고 회사를 하나 설립했나 봐요.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,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해서 아까 코엘 패션이 갖고 있는 돈이 한 400억 정도 현금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그 코엘 패션에서 이렇게 요 자회사인 아까 CF 인베스트먼트에 340억 원을 빌려줘요. 계약금 보통 3,400억에 사면 계약금 10% 내잖아요. 그래서 이제 340억 원을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계약금을 치르게 하는데, 4.6% 이자를 받으면서 자회사에 빌려주고 이 자회사가 로젠택배를 인수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계약금은 코엘 패션이 됐고, 이 대명화학이라는 회사도, 이 코엘 패션을 소유하고 있는 대명화학이라는 회사도 꽤 회사가 큽니다. 그래서 자본도 꽤나 있고 해서 그 대명화학의 이제 재무제표, 대명화학은 상장돼 있진 않아요. 비상장 회사인데, 이제 요거는 이제 대명화학도 한 800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 한 500억 정도, 합치면 1,300억 정도 당장 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제 생각엔 대명화학도 한 1,000억은 되지 않을까. 물론 아예 안 될 수도 있죠. 그냥 코엘 패션만 340억 되고 거의 이제 3,000억을 다 대출할 수도 있고, 근데 대명화학이 뭐 한 1,000억 정도 된다고 해도 한 2,000억 정도는 대출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아까 말했듯이 상가를 뭐 한 3,400억을 사는데
뭐 월세가 5.4% 나오는데 뭐 대출 이자가 5% 나오면 사실 버는 건 없는 거죠. 그것처럼 이 코엘 패션도 3,400억에 이제 로젠택배를 인수하지만 로젠택배를 인수했다고 해서 수익이 확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죠.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 한 2천억 정도는 이렇게 대출 받으면 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인수한 만큼 또 이자 비용이 나가면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큰 수익이 안 될 수는 있다. 그렇지만 로젠 택배가 이 택배 산업이 좀 꾸준히 요즘에 이제 온라인 사업도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 택배 업계가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. 뭐 택배 기사분들이 파업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뭐 택배를 저도 이용하지만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익성은 택배의 수익성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좋아져야만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로젠택배를 회사가 가진 재산 대비로는 좀 비싸게 인수한 셈이기 때문에 그 영업권 상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뭐 회계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재산보다 비싸게 인수했으면 요 차익을 영업권이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보통 한 2천억 정도 비싸게 산 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뭐 영업권 상각을 하기도 합니다. 물론 뭐 로젠택배를 다시 팔 때 뭐 수익성이 좋아져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오히려 그 이득이 되니까 로젠택배가 돈을 더 잘 벌기만 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. 근데 오히려 로젠택배의 수익성이 악화됐을 때 이제 오히려 코엘 패션에서도 손실로 기록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어쨌든 택배 산업은 꾸준히 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로젠택배로 인해서 당장 수익이 막 크게 좋아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이익률이 한 20%가 넘고 꽤 마진을 많이 보는 회사였고 ROE도 20%가 넘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. 그리고 이 ROE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겠죠. 이렇게 현금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매출을 키우고 수익성을 키우려고 투자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 ROE를 15% 넘게 지금처럼 20까지는 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15% 정도로만 유지한다고 해도 회사 매출이나 규모가 커지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뭐 아주 잘하는 산업 분야나 막 그런 건 아니라서 많이는 안 샀지만 소량 8,190원에 사봤다. 그래서 7월 15일 날 요날 뭐 주가가 너무 막 급등해서 23%, 29%막 상한가까지 거의 갔다가 23%, 24% 정도 급등해서 너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한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이렇게 너무 비싸게 사도 되나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별 차트로 보지 말고 그냥 주별 차트로 보면 그냥 이전에 이제 2019년도에 6월 10일 날 이제 최고가가 8,620원이었는데 이전 최고점인 8,620원을 이번에 돌파했다. 장중에 잠깐 돌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그날 종가는 또 8,290원이었으니까 어쨌든 이전 최고가를 장중에 잠깐 돌파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코로나 전에 막 8,620원까지 갔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그 최고점을 도달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무조건 갑자기 막 급등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. 이 코로나 와중에도 회사는 돈을 꽤 잘 벌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E를 15% 정도로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. ROE를 15% 정도로 유지한다면 굳이 16,700원 이하로 팔 이유는 없어 보이는 회사인 것 같다.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수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앞으로 이제 로젠택배, 코엘 패션은 뭐 우리가 친숙히 아는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브랜드들을 본인이 또 좋아하신다면 아까 코엘 패션이 소유하는 이런 코엘 패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브랜드들의 어떤 의류나 이제 뭐 그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걸 사시면서 코엘 패션을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택배가 로젠 택배가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걸 보실 때마다 뭐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런 코엘 패션이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는 거를 통해서 알게 된 회사인데 살펴보니까 꽤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. 그래서 소량 매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해서 이번 주말에 이제 좀 아까 전날 이제 올렸던 그 노바렉스 그리고 코엘 패션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주는 그 매매 일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. 그
어느 정도 이렇게 주식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회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이제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더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 뭐 구독자분들이 많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제 스스로도 투자에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 좀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으니까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. 그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그래서 뭐 응원의 댓글도 좋지만 반대한다. 난 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. 넌 잘못 생각한 거야. 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런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뭐 궁금증 댓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라도 제 의견이 또 듣고 싶으시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한번 분석해 봤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 뭐 이렇게 또 제 의견이 궁금하신 회사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어떤 회사를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같이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해 보자라는 의견을 또 필요로 하신다면 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어쨌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또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